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상위 1%의 감정조절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책 리뷰와 감상평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많은 강의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정조절 수업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 감정조절 수업의 성공 사례를 종합한 것으로 하버드 대학 스승들의 조언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졸업생들의 사례, 이 대학 출신 여러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부정적인 느낌을 다스려 나를 지키는 방법과 묵은 생각의 틀을 깨는 방법, 스트레스와 분노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 등을 배움으로써 감정의 굴레에서 함께 탈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책을 통해 홀가분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책의 저자, 출판사 및 목차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목: 하버드 상위 1%의 감정조절 수업. 저자: 장 샤오닝. 출판사: 더 모던. 목차: 1강: 감정을 다스려 나를 지키는 연습. 2강: 감정을 조절하면 삶이 바뀐다. 3강: 불평은 일종의 사고방식이다. 4강: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 5강: 분노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다. 6강: 나를 치유하는 마음의 습관. 7강: 묵은 생각에서 벗어나 행복 찾기. 8강: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식. 9강: 좌절감을 극복하는 7가지 열쇠. 10강: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1강: 감정을 다스려 나를 지키는 연습. 열등감, 예민함,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은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불안해서 욱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경솔한 선택을 한다. 또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자존감이 하락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든다. 이런 감정적, 정서적 문제는 우리를 좌절감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오랫동안 감정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이를 올바르게 조절해야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2장: 감정을 조절하면 삶이 바뀐다. 우리는 늘 외부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감정을 느낀다. 좋은 감정은 기쁨과 자신감을 주어 성공을 앞당기고, 나쁜 감정은 우울감과 열등감을 주어 실패의 도화선이 된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마음의 동료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사람의 성숙함을 평가하는 척도로 본다. 나는 내 감정에 책임이 있다, 또는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등의 생각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심리 습관 중 하나다. 이런 성숙함을 갖춘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3강: 불평은 일종의 사고방식이다. 인생은 불공평하다라는 말에 하버드 대학 출신들은 어떤 답을 내어놓을까? 시인 에머스는 공평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옹졸한 자의 고질병이라고 했고, 빌 게이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공평함에 익숙해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 걸출한 하버드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경주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자.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 그로 인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4강: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 하버드 대학의 행복 수업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 왜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현재의 기분을 망치려고 합니까? 왜 영물모를 걱정으로 온종일 불안에 떱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하버드인들의 현명한 인생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저마다 다른 깊이의 우울한 감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데서 나온다. 5강. 분노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다만 분노가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이성으로 억누를 수 있어야 한다. 분노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힘으로 이를 전환한다. 그러나 분노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하버드 대학 교수 제시카 스턴은 용감한 사람만이 관용을 베풀며 겁쟁이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 라고 했다. 편협함은 던져버리고 자신과 타인을 포용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사소해진다. 6강. 나를 치유하는 마음의 습관.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 날 불쑥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온다. 그러고는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켜 행복을 앗아간다. 오랜 기간 감정 연구에 매진한 하버드 대학 교수 엘리엄은 부정적인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감정과 감정 변화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왜 불행한가? 무엇이 나를 부정한 감정에 빠져들게 하는가? 우리에겐 이렇게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이 홀가분하고 삶이 편안해진다. 7강. 묵은 생각에서 벗어나 행복 찾기. 사람은 과거의 잘못에 골몰하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지난 일을 흘려보내야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수 있고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자. 이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인생의 지혜다. 생각으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기분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달라진 기분이 다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8강.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식. 하버드 대학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회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일을 하지 말 걸과 같이 잘못을 되새기고 자책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으로 내몬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삶은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과거의 한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선명하게 실제하는 오늘을 붙잡아야 한다. 9강. 좌절감을 극복하는 7가지 열쇠. 하버드 대학에서 회자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일 때도 있다. 사람은 좌절을 겪으면 다시 나아가길 두려워한다. 힘든 순간에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며 웃어보자. 정말 모든 것이 괜찮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좌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좌절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는가?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 우리는 언젠가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10강.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영국 시인 엘리엇은 인생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나 감정 상태를 계속 상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분 좋은 척하며 미소와 긍정으로
자신을 북돋우는 것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욱하는 성질을 제어하려면 분위기를 전환하라.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주의력은 분위기에 맞춰 변한다. 단 분위기 전환은 신속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전환이 어려워진다. 한 걸음이 어렵다면 반 걸음 물러서라. 누군가와 다투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일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다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먼저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만 물러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꼴사납게 후회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하겠다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솔직하게 대화하라. 감정적으로 얽힌 상대가 있다면 생각과 느낌을 차분하게 나눠보자. 만나서 대화하기가 껄끄럽다면 SNS나 이메일로 소통해도 좋다. 내 욱하는 성질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 상대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준다.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운동으로 감정을 해소하라.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꼽았다. 특히 등산, 수영, 달리기 등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운동하러 가자. 들끓던 감정이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될 것이다. 지나친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기대도, 걱정도 과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방해한다.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라. 앞서 소개한 일화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가정해보자.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일을 망쳤잖아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지각의 범위를 제한하여 삶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만든다. 이에 반해 통합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한다. 비록 지적을 받긴 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잖아. 나는 내 노력이 가치 있다고 믿어. 이 일로 인해 승진해서 아쉽게 제외된다고 해도 내년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하자. 어떤 일이 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대신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고 잘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목표를 성취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긍정적인 정서다. 긍정적인 기대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실망스러운 미래와 마주할 수도 있다. 유명한 어느 심리학자는 가볍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실패의 에피타이저다 라고 했다. 성공은 부지런함을 기반으로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면 현실의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목표로 향하던 발걸음을 쉽사리 멈춘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단단히 믿어라. 단, 날씨가 좋을 때 돛을 고치는 걸 잊지 마라. 라는 영국 속담을 기억하자. 불행한 상상에서 벗어나라. 무슨 일이든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구급차 소리가 나면 혹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하고 업무 중에 실수하면 그로 인해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닌지 두려워한다. 도미노 블록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블록들도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삶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도 잇따라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원시시대 우리의 조상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안전을 위해 본능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던 습관이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행한 상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파비아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즉, 마음이 불안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상상에 사로잡힐 때는 불안감의 원인을 찾지 말고 현실에서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아야 나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분법의 환상에 빠지지 마라. 파비아나에 따르면 바라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당수의 사람이 완벽하지 못할 바에야 깨끗이 포기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잘 참다가 유혹에 져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면 그동안 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속상해하는 한편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된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쇼핑과 폭식, 음주 등 그동안 잘 참아왔던 행동을 다시 시작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흑 아니면 백, 이거 아니면 저거와 같은 이분법적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중간은 없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중독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도 좌절도 있고 도전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났을 때 원만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다. 장애물과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계획을 수정하며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불안감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불안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고 행동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불안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라. 불안할 때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보통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경직되는 등의 변화가 찾아온다. 이러한 신체 변화를 몸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장소에서 벗어나자. 그런 다음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물을 좀 마신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들어보자.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행동 요령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라. 불안감을 느끼면 비합리적인 생각이 불쑥 떠오르며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이럴 때는 비합리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 침착해. 을 제어하는 3단계.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로잡고 더 넓은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활용해 불안감의 긍정적인 작용은 올바르게 활용하고 부정적인 작용은 줄여나가자. 그러면 불안감에 휩싸일 때 당황하지 않고 그 감정이 주는 유익함과 해악을 구분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내가 가장 자주 빠져드는 생각의 함정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만나는 생각의 함정은 다음 6가지로 추릴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은 무시하고 감정과 느낌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기.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 상황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보는 버릇. 무의식적인 자기 부정으로 인한 의기소침, 흑백 논리, 자신의 능력과 가치 폄하, 자기 비하. 내가 어떤 함정에 가장 자주 빠지는지 찾았는가?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을 위해서 다음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내가 아는 것이 사실의 전부일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반복대로 비합리적인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차례다. 텔레비전 보기, 친구와 수다 떨기, 따뜻한 욕조에 몸 담그기, 음악 듣기와 같이 긍정적이고 단순한 행동을 해보자. 이 단순하면서도 사소한 행동은 자신의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뿐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사람은 현실이 기대와 달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평범한 일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의 결과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이 2kg나 쪘어. 남자친구가 날 돼지라고 생각할 거야. 이러다가 차일지도 몰라. 어제 발표 수업 때 말을 더듬은 게 마음에 걸려. 우리과 애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창피해서 휴학하고 싶어. 어제 상사가 내 인사를 받지 않았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에 빠져 지낸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별일 아닐 뿐더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중도를 모르는 흑백 논리. 흑백 논리는 모든 현상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소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중도라는 것도 있다. 이 중도를 무시하면 사람은 좋거나 나쁘게만 평가하고 일 또한 성공 아니면 실패뿐이라고 여기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다. 일부러 전체를 평가하기.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한정된 근거를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을 평가한다. 때로는 과거에 한번 경험했을 뿐인 일에 대해 모든 사람, 전부, 절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난 하는 일마다 망쳐 혹은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경솔하게 결론 내리기. 일에서 착오가 생기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타인의 동기와 평가를 오해한다. 이렇게 경솔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른 고통은 오롯이 나의 몫으로 돌아온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대신 비난하기. 문제 상황에서 오직 비난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움과 고통만 낳고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행동하는 대신 남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상황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점점 떨어진다. 부정적인 꼬리표 붙이기.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물이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타인을 평가하거나 태도를 논할 때 한두 가지만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을 전부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가지의 일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자.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점검하라. 어떤 일에 관한 생각이 빠져들 때는 다음을 점검해보자. 지금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야 쓸모가 있다.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 생각이 제자리에서만 맴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한 경험을 떠올려라. 우리는 보통 실패한 경험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자신감과 힘을 얻고 싶다면 과거에 내가 성공적으로 해냈던 일을 떠올리는 게 좋다.
긍정적인 생각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일 처리 능력도 향상시킨다. 자신감을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성공한 경험을 떠올리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해냈잖아.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두려움과 간접적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라. 문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함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기를 수 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날마다 자신을 단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앞에서 말하는 것부터 시도해 보자. 이렇게 두려움과 간접적으로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의 자존감을 좀먹던 두려움이 사실 별것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자존감이 생긴다.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라. 내 인생이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실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기회일지도 몰라. 원래 내 꿈이었던 바리스타에 다시 도전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 자존감은 내 생각의 뼈대와 같다. 건강한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굳세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할 때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 그런데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도리어 마음에 병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체면을 중시하고 허영심이 과해져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다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추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이다. 내 능력과 결심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길 때까지 3번에서 5번 정도 크게 쉼 호흡을 한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을 응시하며 내가 바라는 것과 이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분명하게 소리내어 말한다. 거울에 내 바람을 쓴 문구나 나에게 힘을 주는 격언을 붙여놓고 거울을 볼 때마다 몇 번씩 읽는다. 매번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한다. 난 성공할 거야.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열등감을 극복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단점이 아닌 장점에 주목하자.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점에 뛰어날까? 진지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신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 감정 상태와 자기 평가까지 모두 포함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핵심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의 관심은 장점에 집중하면 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발휘된다. 자신을 아끼고 격려하자. 종이 한 장을 준비해 과거에 내가 잘했거나 성과를 거둔 일을 쭉 적어보자. 처음엔 생각이 다소 막히더라도 곧 술술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일을 하나하나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의기소침하다가도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한 가지씩 있다. 그러니 지금 열등감의 늪에 빠져 있다면 자신을 믿고 일어서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속에 불필요한 열등감을 제거한다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조급할수록 성공과 멀어지는 이유. 꾸준함과 인내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정신적인 역량이다. 기대를 낮추고 지나친 걱정이나 환상을 품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 듣기처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친구 또는 가족과 통화하며 고민거리를 털어놓는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한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경솔함.
경솔함 체크리스트. 자신에게 경솔한 면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자.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우며 자신과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초조하고 불안해서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생각 없이 행동한다. 공부, 일 등에 차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여기에 3개 이상 해당한다면 경솔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모습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젊을 때는 경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자. 당신은 지금도 성장하는 중이다. 불안한 자아와 경솔함.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받아도 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속세를 초월한 듯이 살아간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불안하면 경솔해지기 쉽다. 따라서 경솔함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빠른 성공을 기대하며 지나치게 경제적인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경솔함과 싸우는 요령 중 하나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회가 없었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자기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해 도전과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과 낮게 평가하는 것 모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장단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의연한 태도를 가져라. 의연하고 담담한 태도는 무사한 일 때와 다르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 앞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쪽에 가깝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여 눈앞에 닥친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앞에 펼쳐진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면 경솔함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감상평. 1장에서부터 뭔가 나의 내면을 투영하는 듯한 책의 문구들이 나와서 마치 나에게 이것을 읽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감싸올 때가 많았는데 이런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알게 되어 내심 기뻤습니다. 열등감, 예민함, 분노, 불안 등의 마음은 욱하게 만들고 경솔한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죠. 이제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동요가 생기는 것은 아마도 아직까지 성숙한 어른은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에 책임이 있으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춰야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이 책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또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빌 게이츠가 말한 것 같이 불공평함에 익숙해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만의 경주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나 미래보단 현재가 소중하며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좌절은 오지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내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좌절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